사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왜냐면 저 이제 1월 15일 날 입사해서 이제 3달이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또 대표님들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뭐 또 제가 했던 그동안의 이야기들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게 용기를 냈고요. 혹시 지금 개업해서 저기 그 개공으로 계신 대표님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개업공인으로 계신 대표님. 네. 아니 인원수만 확인하려고. 개업공인. 개업공인. 네. 운전 노인. 그러면은 소공으로 계신 분. 소속공인. 소속이. 그럼 아예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지금 그냥 계신 분. 네. 네. 이 얘기를 왜 하는 것 같으세요, 혹시? 아, 빨리 하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 창업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기존에 개업을 하신 개업공인 중개사 분들, 대표님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데, 그리고 소속공인은 제가 소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소속으로 하시면서 같이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무한한 기대와 두려움이 있죠. 내가 이 시장에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8회 자격증을 땄거든요. 뭐 자격증에 잉크도 안 말랐다는 28회인데요. 그 자격증 시험 준비할 때는 내가 이 자격증을 따면 그리고 시장에 나가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시장에 나갔더니 저는 병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고민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창업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는 창업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는 직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창업하는 게 기질상 맞다. 충분히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창업을 하고 싶었는데 조금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일단은 시장 경기가 안 좋고 또 저는 영업을 하던 사람인데 조금 뭐가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진행한다는 게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창업 자리를 알아보면서 또 소공 자리도 알아보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업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소공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경험을 해보고 시장에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창업을 해서 또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다를 수 있겠죠. 제가 사무실 들어가는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도대체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떤가,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걸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들어갔는데 사무실이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아마 개업하신 분들은 이 말씀에 동의할지는 모르겠는데 한 군데는 두 개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좀 장사가 잘 되는데, 장사가 잘 되고 손님 많은 데는 어떻게 하죠? 저기 직원 들어오면 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주죠. 야 그냥 이거 해. 끝.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이더라고요. 장사가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할까요? 알려줘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알려줘요. 근데 그거를 써먹을 기회가 없어요. 손님이 안 와. 전화가 안 와.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것도 도움이 되고 이것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는 창업을 할 목적이기 때문에 창업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되고 싶으시죠.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고 장사가 잘 되는 데는 뭐 때문에 장사가 잘 되나 손님이 뭐 때문에 많이 오나 이런 것들을 좀 그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사실은 둘 다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사무실은 여기에 중간 정도에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참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시장에 나가서 창업을 할 계획이신 분들이든 소속 공인으로 들어갈 분들이든 간에 저는 사실은 시장에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일을 하실 거면 들어가셔서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배우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여기든 간에 여기서 얼마나 버티느냐 여기서 얼마나 버티느냐는 본인 몫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장사가 안 되면 돈이 안 돼서 튀어나올 것이고 장사가 잘 돼도 내가 거기서 똑바로 못하면 튀어나올 거예요. 장사가 잘 되고 돈도 잘 벌면 거기 오래 있겠죠. 그래서 마음을 너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나가서 엄청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막 온몸이 다 긴장하는 그런 상태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좀 넘으니까 너무 일 가기가 싫더라고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사무실 나가서 인사하는 것도 싫고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슬럼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극복 중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뭐냐면 사무실에서 해결해 주는 데가 있고 사무실에서 해결 안 해주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5대5를 받고요. 이건 수수료 말씀이에요. 그리고 식사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광고를 일부 해줘요. 근데 광고는 뭐 교차로 해주신다고 교차로 5개 정도 내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벼룩시장 서브 이런 데다가 이제 산발적으로 올려주더라고요. 저 정도면 기준이 대여받는 것 같아요. 저희 원주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요? 좀 잘하는 애들은 6대4 받아요. 기본급 없어요? 기본급 없어요. 기본급을 주는 데들이 있어요. 뭐 100만 원씩 주는 데들도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수수료 비율이 뭐 2대8이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한테 사실 이 숫자가 큰 의미는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저는 제 자신을 검증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식사하고 광고비로 사무실에서 지출하는 게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 사무실에서는 35만 원, 40만 원 그냥 쓰는 거잖아요. 저한테만.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는 또 따로 들어가야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밥만 먹고 광고해주지 아무것도 저는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유를 해야 되더라고요. 주유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임장도 다녀야 되고 손님 오면 물건 확인도 해야 되고 손님 데리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출근해서 사무실도 돈을 쓰고 있는 거고 저도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소공으로 들어가시면 왜 이렇게 돈이 안 되지 이렇게 느끼실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좀 버티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무실도 어쨌든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처음부터 제가 들어가서 뭔가 색깔을 내고 제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들어갔는데 병아리인데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러면 조금 재수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언제까지? 3개월까지.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수준이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오면서 실장님이 4분이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소장님, 대표님, 실장님 2분 이렇게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죠. 5명이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분이 잘렸어요. 일을 안 해서. 들어가자마자 그날. 그리고 이분은 막 하시더니 며칠 전에 같이 밥 먹는데 자기 그만두겠대요. 왜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대. 그래서 2분이 날라갔어요. 그리고 이 3인 체제로 가다가 최근에 또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분도 하루 만에 나갔어요. 또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여기 남자는 3개월이고 여자는 6개월이고 길어야 1년이라는
그 부동산 시장에 돌아가는 걸 봤어요. 보니까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래서 힘들구나. 예. 사무실도 사실 잘못은 있죠. 이 사람들 잡지 못하는 힘이 그러니까 잡는 힘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좀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걸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소속 공인으로 오래 있을 게 아니고 나는 반드시 창업해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될 거예요. 소속으로 들어가든 창업을 하시든 간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들어가고 일주일 만에 계약서를 하나 써요. 그리고 2주 만에 계약서를 또 하나 써요. 그래서 2주 만에 2개 썼잖아요. 대표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보통 워밍업해서 이거를 익숙해지는 데까지 한 2, 3개월 걸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3개월 동안 계약서 하나도 못 쓰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게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야. 이제 3주가 됐는데 조용, 4주가 됐는데 조용, 5주가 됐는데 너무 사무실에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아 저 사람 뭐 잘할 것 같은데 계약서를 너무 빨리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대표분이 춘천 분인데 춘천에 있을 때 몇 년 전에는 뭐 남자들 상가 계약 잘 쓰는 사람들은 뭐 일주일에 하나씩 쓰고 뭐 여자들도 최소 500 가져가고 남자들은 1000 이상 가져가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매일 하시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면서 너무 출근하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계약서를 빨리 쓰는 것도 좋지가 않다. 네. 근데 저는 이걸 하면서 검증은 했죠. 아, 내가 계약서를 쓰려고 마음 먹고 열심히 하면 쓸 수는 있겠다. 이 감은 좀 생겼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 중이고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부동산은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매도하고 매수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우리 사무실이 매도는 많은데 물건은 많은데 매수가 없는 데들이 있어요. 손님이 안 와. 연락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광고해야 되잖아요. 광고 누가 해야 돼요? 대표가 해야 되나요? 대표만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표는 광고를 해줘요. 직원이 몇 명이면 사무실 비용하고 해서 한 달에 300씩 나가고 있어요. 그냥. 그 제가 계속 뭘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무실은 저것도 안 해요. 명함 작업도 안 해요. 전단도 안 풀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사무실 지금 손님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손님을 따가지고 하고 있어요. 공동중개 오면 우리가 물건 있으면 손님 오잖아요. 그럼 손님 오면 어떻게 해가지고 얘기하다가 그 사람 해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손님들 번호를 저희가 이제 입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집요하게 연락을 제가 계속해요. 그러니까 물건 거의 대부분 보면 제가 계약한 거 보면 물건도 우리 게 아니고 손님도 우리 손님이 아니에요. 다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제가 따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우리 사무실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야. 매도도 물건도 시장에 다 널려 있는 거 여기저기 다 내놨는데 3, 4개월 뭐 5, 6개월 해서 안 나가니까 우리 사무실로 온 거. 매수는 연락이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뭐 딴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조금 이런 거에 대한 사실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포지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질문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시장님 죄송한데 질문은 안 받고 싶은데. 아니 네네. 여기 시점에 네네. 네네. 해야 되거든요. 네네. 현재 블로그가 네네. 어느 정도 됐어요? 블로그 안 하고 있어요, 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블로그도 안 하고 있고요. 블로그도 안 하고 있고 카페도 안 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블로그도 안 해요. 블로그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이것만 의지해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이 맞는데 일부러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만 했을 때 결과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참고로 저 어제 계약서 하나 썼습니다. 3개째 썼습니다. 5천에 350만 원짜리 썼거든요. 이거 수수료 얼마인가요? 상가예요. 상가. 360 나오죠, 그렇죠? 360이면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그렇죠? 초짜인데 제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룸사롱을 그러니까 그런 종류를 하는 친구인데 2천에서 하는데 원주가 이제 자기 거점인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평창하고 몇 가지 벌려놨더라고. 나이가 27살이에요. 근데 술 장사를 해요. 아가씨들 됐고.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왔냐면 다른 공동중개 소개로 제가 우리 물건을 보여주러 갔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 다른 거 보여줬는데 또 아니라는 거야. 전원장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아 사장님 이것도 참 좋은데 다른 건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보여주면 아 사장님 이것도 참 좋은데요. 또 다른 거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장난하나 애가? 저도 느낌이 있잖아요. 감이 있잖아요. 사람 놓고 장난치고 시장 분석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갔어요. 또 보여줬어. 이것도 아니래. 또 보여줬어. 이것도 아니래. 그래서 계속 갔어요.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사장님 포차를 할 건데 단독주택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단독주택에 술장사가 되나요? 그걸 주는 임대인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잘라버렸어요. 사장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알아는 봐드릴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없을 겁니다. 저는 영업할 때 저는 을 영업 되게 싫어해요. 저는 갑과 갑으로 만나서 영업해야지 제가 을이 되잖아요? 그럼 영업이 안 돼. 그래서 나는 막 고객들 혼내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딱 잘랐어요. 제가 이거 버리려고. 그랬더니만 그런 데는 없는데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사장님이 원하는 게 정확히 뭐냐. 그랬더니 몇 평에 뭐 어떤 데를 원하고 뭐 포차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또 알아봤어요. 그래서 다 뒤져가 찾아내가지고 왔더니 이 친구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마음에 드니까 딱 말을 안 하더라고요. 여기 괜찮네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그거 5천에 350인데 너무 비싼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 한번 조절해 볼게요. 이분이 법무사거든요. 이분 갖고 계신 분이.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 5천에 350을 조절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사실이었어요. 근데 전화를 했죠. 전화해 보겠다고.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연락이 또 왔어요. 저희 사촌 형이 있는데 인테리어 하는 사람인데 거기 좀 보고 싶다고 다음날. 그래서 보여줬죠.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을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한 5일 정도를 또 가는 거예요. 다음날 전화하면 안 받고 또 그 다음날 전화 와서 사장님 근데 우리가 인테리어 하게 되면 기간을 한 달 정도 줘야 되는데 그거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인테리어 딱 한다고 얘기했을 때 딱 알았어요. 아 이놈은 하겠다. 네, 하겠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계약은 했는데 여기에 복병이 하나 있었어요. 이 법무사분이 수수료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물건이 우리 물건이 아니었거든. 물건은 공동중개에서 A라는 부동산의 물건이었고 저는 매수자를 데려가는 B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분 그 건물주가 그 법무사인데 수수료가 360 나오잖아요. 이거 하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360을 받으면 나누자는 거야. 나누시겠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라도 나눠서 먹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예? 그거 아니야 사실? 이 법무사가요. 이렇게 4동의 포차를 갖고 있는데요. 각 50평이에요. 다 이래요. 수수료. 여기가 제일 자리가 좋다고 요거는 5천에 450. 여긴 400, 350, 350 이렇게 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원래 이렇게 통째로 해가지고 이 땅값만 40억이에요. 여기다가 밀어버리고 이걸 올리려고 그랬어요. 건물을. 근데 안 된 거야 뜻대로. 그래가지고 밀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새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예요. 할람하고 말람 말아. 네가 손님 붙여서 수수료는 저쪽에서 먹고 나한테는 받지 마. 뭐 수수료야. 내가 다 아는데.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중개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일하는데 돈을 안 주고 일 시키는 경우가 있냐. 그래서 일단 이분이 수수료를 반을 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답을 안 했어요. 일단 그거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답 주면 안 되잖아요. 밀어야지. 그리고 계약은 일단 붙이고 일단 밀어놔야 되잖아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건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밀었어요. 근데 이게 또 이 손님이 조절해달라고 해서 이게 300으로 깎였어요. 월세가. 6개월 동안. 300으로 원래 부가세 포함해서 300으로 깎아달라는 거를 부가세 포함은 안 되고 그냥 300으로 깎겠다고 해서 깎았어 6개월. 그럼 수수료 얼마죠? 5,300이면? 네? 315만 원이죠. 저는 수수료도 얘한테 315만 원으로 브리핑했어요. 저기 임차인한테. 내가 물어보더라고. 나 결정적인 순간에 물어보더라고. 딱 자기가 계약하고 싶으니까 수수료는 얼마예요? 딱 전화 왔어요. 그 제가 이걸 때려보니까 315가 나온 거예요. 315만 원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딱 끊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계약하는 날이었는데 이쪽 공등중개 하는 데서 얼마를 써왔냐면 360을 적은 거예요. 계약서에다가. 네. 난리가 난 거예요. 수수료 왜 이렇게 비싸냐고. 네. 그 나는 이것도 반 잘라줘야 되는데. 네. 결국 수수료 360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수수료 360 어떻게 받았을까요? 어제 받고 왔거든요. 네. 네. 그대로 받았어요. 355 얘기했는데. 네. 350으로 쓰고 6개월은 단기적으로 300만 원을 주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5천에 350을 썼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특약사항은 6개월 따로 수수료는 상관없잖아요. 이거하고 임대료. 상관있죠. 5천에 임대료. 300 쓰는 거하고 350 쓰는 거하고는 얘가 제가 이거를 조절해주고 5월 1일까지 5월 1일부터 월세를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3월 때부터 4월 달까지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 공백이 생겨요. 이거를 조절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정식적으로 와가지고 계약서 쓰는데 저는 이걸 얘기했는데 이게 나오니까 얘가 그러는 거야. 수수료 왜 이렇게 비싸냐고. 사장님 이거 얘기하시지 않았냐고. 그래서 일단 저희 사무실 가서 얘기하시죠. 그 앞에 사람 다 있는데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죄송한데 원래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저는 이걸로 해드리고 싶다. 근데 지금 이것도 사무실과 나눠야 되고 저쪽하고 나눠야 되는 상황이다. 내가 가져가는 게 별로 없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깎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 장사하는 곳이 저희 사무실에서 걸어서 한 7분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제가 얘기했어요. 사장님 그러시면 수수료는 깎지 마시고 제가 그만큼 가서 술 먹어드리겠습니다. 개업식 때 가서 화분 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딱 그러는 거야. 그래요? 그럼 360 넣어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바로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수수료 작업은 조금 재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물건 따거나 손님 만날 때는 끈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끈기와 재치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하고 나서 그냥 제가 잘못했으니까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얘가 물건 늘어지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사실은 머리를 좀 굴린 거죠 사실은. 그냥 가깝고 어차피 제가 일부러 대표님한테 대표님이 오픈하면 가실 거죠? 당연히 가지. 안 간다고 그럴 사람 없잖아요. 당연히 가지. 저도 저기 가족들하고 같이 갈게요. 제 아는 지인들하고 같이 갈게요. 팔아드릴게요. 제가 사장님 깎아드린 거 이상으로 팔아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설득하니까 이 친구가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360을 받았으면 이거 반으로 나누면 얼마죠? 180에 반 나누면 얼마죠? 저는 제 몫은 이거잖아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일은 겁나게 하고 90만 원 가져가려니까 속이 쓰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5만 원의 수수료를 저는 땄습니다 사실. 제가 이 공동중개하는 사람한테도 저는 공동중개하는 사람한테 공동중개는 우리랑 싸워야 될 적이고 뭐 경쟁 상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공동중개하는 사람들도 내 고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친절하게 계속 알려주고 문자 보내주고 해요. 중간 상황들을.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수수료 못 받는다 그랬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미리. 어떻게 얘기했냐면 일을 이렇게 하고 공동중개라는 걸 밝히셔라. 그리고 우리가 가져가면 자기는 가져가는 게 없다 얘기를 하셔라. 그래서 만약에 정 상황이 안 좋으면 그때 내가 생각해 보겠다. 저는 사실 반을 나눠줄 생각으로 하고 움직였어요. 근데 딱 계약 끝나고 계약서 쓰고 딱 계약금 넣고 돌아왔는데 그 중개사님이 딱 전화 오셨더라고요. 중개사님 수수료 때문에 전화드렸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수료가 잘 안 됐구나 했는데 그쪽에서 한 200만 원 주시기로 하셨어요. 200만 원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좀 저희 쪽에 사장님은 많이 받으셨으니까 조금 덜어달라는 얘기죠. 다 먹으면 어떻게 되죠? 나 혼자 다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덜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200 받았으면 이거 더해서 560에서 나누기 하면 그렇죠? 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왜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중개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은 315만 원의 수수료를 브리핑을 했다.
사실이죠? 거짓말 아니잖아요. 315만 원의 수수료를 브리핑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드리기가 어렵다. 그럼 여기서 50만 원 넘겨주면 얘는 250만 원이 되는 거고 저는 얼마 되는 거죠? 265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50만 원 넘겨주겠다. 그때 이 사람이 뭐랬죠? 예, 주계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전화 다 끊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에 공백 얼마 있죠? 시험 사무실에서 한 50만 원 정도 공백 뜬 거잖아요. 사무실에서는 60만 원만 주라는 거예요. 60만 원만 주고 끝내. 근데 원래 이 사람 못 받았으면 제가 반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50만 원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자기네는 250, 우리는 265. 그래서 반반 나눠 가졌다. 서로 윈윈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사람이 200만 원을 받았는지 100만 원을 받았는지 300만 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사람 믿고 그냥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한테 남은 돈이 315만 원이 남잖아요. 맞나요? 50만 원 줬으니까. 네, 315만 원 맞죠? 이게 아니고 이거에서 나누는 거죠, 이제 저는. 그럼 저는 150 어떤 이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업하면서 단순히 그냥 순진하게 보여주고 열심히 해주고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끈기 있게 일을 해야 되지만 조금 재치도 필요하다. 수수료 작업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얘기를 잘못했지만 끝까지 받아낼 수 있는 어떤 그 끝까지 가는 그 어떤 그 영업에 끝까지 가는 그 어떤 그 마인드가 저는 사실은 어제 일을 하면서 배웠다고 보거든요. 잔금을 다음 주 월요일에 치르기로 했어요. 잔금도 빠르면 좋죠. 마음 바뀔 수 없죠. 근데 왜 이것도 잔금도 왜 다음 주 월요일에 치르기로 했냐면 이 친구 인테리어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어줬잖아요. 그럼 잔금 늦게 치르면 그럼 이때 들어오는 거예요. 잔금 이때 치르면 이때 들어오는 거예요. 이 기간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사장님 무조건 잔금 빨리 치러. 오늘이라 당장 치러라. 안 그러면 오늘이라 치르면 오늘 치르고 키 받으면 오늘부터 인테리어 할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잔금 하겠다. 잔금 4,500이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가 좀 디테일하게 갔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일을 하실 분들 그리고 소공으로 계신 분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끈기 있게 그리고 약간의 센스나 재치만 있으시면 충분히 영업시장에서 저는 성공하실 거라고 봐요. 저보다 훨씬 더 사실 능력이 뛰어나시고 더 좋은 마인드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직도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손님 만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손님 만나는 게 힘들고 또 그 중개시장에 나가서 또 뭔가를 한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마음이 말랑말랑하지가 않아요. 조금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요새 고등 배틀? 고등 랩? 그거 보세요? 래퍼들? 고등 래퍼라는 프로 혹시 보세요? 그거 재밌으신가요? 재미없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노래 가사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저는 이게 요번에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걔네들이 랩하는 건데 이거는 시예요. 시. 랩으로 해주세요. 랩을 해드릴까요? 혀가 짧아서. 제목은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우리 모두 중개시장에서 꽃으로 필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좀 감정이 좀 그러네요. 네. 조금 좀 울컥하더라고요, 사실. 이 랩을 들으면서 고등학생들이 하는 랩을 들으면서 내 심정이 지금 저렇구나. 내가 중개시장에서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근데 나는 반드시 할 거다. 왜냐면 난 될 때까지 할 거니까. 그래서 중개시장에서 끝까지 끈기와 재치와 용기를 가지고 계속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